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투데이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사실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연초 이후로 지금 6개월 동안 20조 원 규모의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국가별 외국인 증권 동향을 보면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국가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가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alth 매니지먼트가 많이 발전해서 거액자산가들의 자산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3월을 제외하고는 지금 5개월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GIC와 테마섹 같은 두 개의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매도를 이어오다가 6월 달에 순매수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을 보시면 국부펀드나 아니면 웨alth 매니지먼트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산 규모가 있고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들인 거죠.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좀 조정을 겪었잖아요. 겪는 걸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좀 줄였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채우면서 그러니까 좀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부펀드가 저가 매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징이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그 기관들이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도거나 매수거나 해가지고 매매 규모 자체가 좀 컸는데 이런 매매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과 룩셈부르크가 작년부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영국이랑 룩셈부르크는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 등이 지금 자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슨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변수가 생기게 되면 룩셈부르크보다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순매도를 엄청 좀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계속 좀 팔았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6월에도 지금 영국이 우리나라 주식의 순매도를 주도한 외국인 주체가 되겠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렇게 매도가 좀 확대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영국이나 룩셈부르크랑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국가인데요. 순매도를 최근 한 2달 동안 많이 늘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일단 영국이나 룩셈부르크가 매도를 하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국부펀드나 이런 주체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순매도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중에 미국계 자금이 1위로 지금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계 자금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계 자금은 피델리티라든지 뱅가드 이런 주요 펀드들이 지금 설정된 국가이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계 자금 안에서는. 그래서 특히 신흥국,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신흥국 주식 펀드나 아시아 엑스제팬 같은 경우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계 자금의 국내 주식 순매수나 순매도가 좀 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주식펀드의 자금 유출입과 지금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과 미국계 자금 순매수나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계 자금은 지금 순매도인데 신흥국 주식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요때도 그런 모습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옆에 큰 단기로 잘라서 좀 보면 요런 구간 신흥국 주식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미국계 자금에서는 지금 순매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조금 신흥국 주식펀드랑 미국계 자금이 좀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좀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 미국계 자금의 주식 순매도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흥국 주식펀드에서는 자금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면 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 그 전체 파이의 크기가 늘어나는 거를 신흥국 주식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한국 비중이 한 10% 정도 단순 평균으로 10% 정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신흥국 주식펀드의 파이가 줄어들더라도 그 안에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보시면 그 한국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요렇게 줄어들면서 2021년 하반기죠. 그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와도 요때는 미국계 자금 그러니까 펀드에서 주식을 파니까 미국계 자금 순매도로 잡히는 거죠. 요때는 지금 반대 방향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는 지금 그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지는데 여기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시면 지금 순매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 그 한국 비중이 연초 이후로 이게 좀 지난 세기 5월달 데이터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늘어났습니다. 한국 비중이 연초 이후 소폭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주식펀드에선 자금이 빠져나오더라도 이 안에서의 지금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이 연초 이후로 보면 그 브라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자재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이 비중이 많이 늘었고 인도는 소폭 늘었고 대만은 여전히 좀 크게 좀 늘어나서 계속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그래서 요런 모습을 보면 그 증가하는 국가들은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자금이 빠지더라도 지금 그쪽 나라로는 그 외국인이 투자를 늘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10%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뭐 우려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신흥국 기업들보다 좀 낫다고 판단이 되면 늘릴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처럼. 지금 연초 이후로 계속 그 늘려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인도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버퍼는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늘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는 면이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중국 비중이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사실 거의 25%를 넘어섰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과의 갈등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등으로 인해서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중국 비중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 안에서 러시아 비중은 다 줄였어요.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매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빼가지고 뭐 다른 나라 주식 사거나 이런 거가 부드럽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신흥국 펀드 안에서 러시아 비중이 0.2%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6%에서 7% 정도가 러시아에 투자가 됐거든요.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그걸 보면 러시아 비중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들어오는 그 자금 유입하는 양 가지고는 다른 나라에 좀 더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그 비중에 대해서는 확대 여지가 있는 거고
중국 비중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닥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비중 때문에 한국 비중은 무조건 늘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상 한국에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모멘텀이 생긴다면, 아니면 지금 어차피 가격 메리트가 많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글로벌 매니저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좀 향후에 확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글로벌 유동성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영국이라든지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는 팔고 있지만 미국 계좌원 같은 경우는 많이 규모에 지금 보유한 비중에 비해서는 많이 팔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황이 조금만 더 호전이 되면 좀 우리나라 국내 주식 그 외국인 수급에 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뭐 시장 상황이지만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멘탈을 좀 잡으시고, 요 상황에 대해서도 좀 너무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